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파일들, 뭐 이미지가 됐던, 그죠? 그다음에 뭐 영상도 하나 가져오고요. 자, 여기 보면 그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간단하게 그 사진에 대한 크기, 뭐 이러한 것들, 이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이 크기에 대해서 왜 내가 얘기하냐면 요거와 오늘 배우는 트랜스폼과도 개연성이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요. 그죠? 보통 듀레이션은 10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10초. 그래서 10.00 해주면 10초가 만들어지겠죠. 30프레임을 해도 되고 29.97을 해도 되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이제 뭐 원하는 이미지, 지금 뭐 되게 이미지가 되게 큰데 1600짜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상도 되게 커요. 3840 4K짜리죠. 뭐 이렇게 그냥 넣어봤습니다. 자,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이제 솔리드 레이어라는 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솔리드 레이어가 뭐냐? 뉴 솔리드 레이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갑자기 솔리드 레이어를 설명을 하긴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색상지라고 보면 됩니다. 색상지, 색종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떠한 이펙트를 주거나 뭐 다양한 뭘 활용을 할 때 쓰는 그런 색이 담겨져 있는 어떤 뭐 그런 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1920, 1080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컴프 사이즈와 동일하게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600에 600 쳐서 위드 가로값과 하이트 세로값을 그죠? 높이죠. 넓이와 높이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메이크 컴프 사이즈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600에 600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잘 보일 수 있도록 보라색 퍼플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OK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금 맨 위에 솔리드, 마젠타 솔리드,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진, 그죠? 마네킹 사진, 그 다음에 해변가의 영상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트랜스폼을 열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꺽쇠가 있는데 꺽쇠 부분을 열면 이렇게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트랜스폼을 열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다양한 속성 값들 중에 대표적인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도 거기에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접근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앙커 포인트라는 게 있고요. 포지션 스케일, 그죠? 로테이션 어파시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앙커 포인트는 사실 중심축이라고 보면 되고요. 포지션은 뭐예요? 위치점이고 스케일은 뭐 크기고요. 로테이션은 회전, 돌리는 겁니다. 어파시티도 마찬가지죠. 어파시티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파시티는 투명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활용했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 있는 수치값들이 각각 해당 속성에 대한 수치값들이 있는데 이 수치값들을 움직여 보면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봐서 포지션을 움직여 보면 포지션이 움직이고, 그죠? Y축으로도.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가 수치값을 가져가면 얼마든지 내가 드래그해서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다. 또는 여기 있는 선택 툴을 가지고요. 여기 있는 선택 툴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움직여도 돼요. 클릭해서. 네, 얼마든지. 그게 포지션입니다. 그죠? 그다음 스케일은 뭐겠어요? 스케일 크기지 뭐.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100%가 디폴트를 가지고 있는 스케일. 그다음에 로테이션은 뭐? 로테이션은 돌아가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파시티도 마찬가지죠. 어파시티, 투명도 조절. 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요 정도 설명을 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이 레이어에 보면 여기 끝쪽에 눈이 있죠. 눈. 이 눈을 이렇게 끄잖아요. 눈을 없애고 클릭하면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해당 마젠타 솔리드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지금 마네킹 사진도 눈을 끄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레이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겹쳐서 있기 때문에 눈을 키면 보이고 눈을 끄면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포토샵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트랜스폼에 대한 크기 조절과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알겠는데, 자, 앙커 포인트와 포지션의 차이가 뭐냐? 앙커 포인트를 움직였더니 얘가 움직여요. 그죠? 솔리드 레이어가 움직입니다. 솔리드 레이어가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앙커 포인트는 중심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를 가리키냐면 얘를 가리키는 거죠. 얘를 앙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얘를 앙커 포인트. 얘를. 그래서 이 앙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 중심 앙커 포인트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모션을 할 땐. 왜냐면 얘 위치가 결국은 포지션의 위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연관성이 있고요. 이 앙커 포인트를 만약에 00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앙커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지션은 움직이지 않았죠. 포지션은 움직이지 않고 앙커 포인트만 00을 했기 때문에 얘가 밀려 나간 거예요. 이 솔리드 레이어 자체가. 그러면 로테이션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앙커 포인트가 중심에 있었을 땐 로테이션을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르죠? 역시 앙커 포인트가 내가 지금 00을 했지만 앙커 포인트를 직접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합니다. 요 툴을 가지고 앙커 포인트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툴을 활용하는데 저 툴을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앙커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가져 놓으면 요 끝에 붙일 수도 있어요. 이때 스냅핑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기 붙일 수도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여기 딱 붙어요. 마우스 클릭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스냅핑 걸려서 저기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이 수치 값을 보게 되면 앙커 포인트가 00인데 포지션 값도 바뀌었어요. 왜? 포지션의 값은 앙커 포인트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포지션의 수치 값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를 시킨 다음에 스케일을 또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이 스케일과 로테이션 그 밖에 위치를 잡는 데 있어서는 앙커 포인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앙커 포인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세부적인 측면을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면 리셋이 돼서 다 중앙으로 들어가는데 앙커 포인트의 수치값하고 포지션의 수치값이 달라요. 그죠? 포지션의 위치는 중앙이고요. 앙커 포인트의 위치도 중앙이에요. 근데 포지션 다 지금 중앙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 수치값이 달라. 그 이유는 뭘까요? 앙커 포인트의 좌표값, 수치값은 그 레이어의 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의 수치값은 이 컴포지션 크기죠. 컴포지션이 1920, 1080이기 때문에 960에
1920, 1080이기 때문에 960에 540 내려온 Y축으로, 그죠? X축으로 가고, 그죠? 요러한 지금 좌표 값을 가지고 있어서 컴포지션 세팅 크기에 그 좌표 값을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지금 이미지, 마네킹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션이 똑같아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960에 540이에요. 왜? 1920, 1080의 컴프 사이즈를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앙커 포인트의 수치값은 다르죠. 솔리드 레이어는 제가 몇으로 만들었어요? 600에 600. 그 다음에 이 사진은 크기가 몇이에요? 1600에 1200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클릭하면 여기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00에 1200 사이즈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의 앙커 포인트의 위치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800에 600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속성들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트랜스폼 안에 있는 각각의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모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뭐 하나 또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하나 가져왔고요. 그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은 다음에 그 꺽쇠를 클릭을 해서 트랜스폼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을 열게 되면 아까 보였던 앙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뭐 오파시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크기가 좀 크니까, 그죠? 스케일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스케일을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확대 축소. 요거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그래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마우스 휠을 돌려도 돼요. 휠을 돌려도 확대 축소가 되고요. 그래서 컴포지션 화면 사이즈를 확대하거나 축소,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를 확대 또는 축소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여기 800 이렇게 나오죠. 확대하게 되면 800, 100%로 보고 싶으면 100%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축키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가지고 그 해당 이미지나 해당 레이어를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내가 해당 속성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쳐도 돼요.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속성의 수치값을 움직일 수가 있고, 키프레임 만드는 거는 전적으로 여기 있는 스탑와치로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속성 값에 지금 이런 스탑와치 아이콘이 존재를 한다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건 모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포지션에 스탑와치 요이 땅 클릭을 합니다. 스탑와치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는 순간 파란색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곳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디케이터를 10프레임에 가져놓고 포지션에 스탑워치 클릭을 하면 거기에 키프레임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를 좀 줘서 시간을 주는 거죠.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멈춰 있겠죠.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인디케이터를 조금 움직여서 시간이라는 그 부분을 좀 주고요.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움직여요. 아무데나. 그럼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키프레임이. 왜냐하면 포지션의 키프레임이 스탑워치를 클릭을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떠한 인디케이터가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 키프레임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작동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이 움직임을 정석으로 플레이하면서 확인하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프리뷰 패널을 활용해도 되는데 프리뷰 패널을 활용해도 되지만 단축키를 활용합니다. 또 단축키 숫자 패드의 0과 또는 스페이스바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여기 보면 요 위에 있는 요런 무슨 바가 있습니다. 저 바가 쫙 있는데 이 바가 웍 에리아라는 바거든요. 이 바를 내가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 이 웍 에리아라는 바인데 이거를 왜 조절할 수 있냐면 이 웍 에리아를 설정을 해 놓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 패드에 있는 0을 누르면 거기서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숫자 패드에 0을 누르면 거기서 플레이가 돼요. 여러분들 숫자 패드에 0을 누르면 거기가 이제 플레이가 되는데 요거를 선정하는 이유는 얘가 우리한테 프리뷰로 보여주는 거죠. 프리뷰로 보여줄 때 그냥 플레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냥 됐지만 지금은 별로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게 프리뷰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속 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리뷰를 정속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프리뷰 렌더를 해줍니다. 프리뷰를 정속으로 해줄 수 있는 렌더링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웍 에리아를 구간 잡아놓으면 거기서부터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웍 에리아라는 이 위에 있는 이 바, 그죠? 이걸 웍 에리아라고 합니다. 웍 에리아 지금 이제 뭐 약간 좀 그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웍 에리아라고 그래요. 웍 에리아. 이 웍 에리아를 세팅을 하는 거는 B키는 이쪽을 잡게 되고요. 인점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N키는 아웃점을 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디케이터를 위치한 곳에 단축키 N을 누르면 아웃점으로 잡히고 인디케이터를 앞쪽으로 가서 B키를 누르면 인점이 잡혀. 그래서 그 구간을 설정을 해서 숫자 패드 0을 눌러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해보시면 돼요. 뭐 로테이션도 클릭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로테이션 돌리면 돼요.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로테이션도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고요. 이 키프레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해보세요. 예.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키프레임을 만들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션을 잡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키프레임 간의 이동 인디케이터, 이 인디케이터가 키프레임 간에 이동하는 거 단축키 JK가 단축키입니다. JK.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보다 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